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완벽한 상품을 원하시겠지만 그런 상품이 있으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은행, 보험, 증권회사 나누어져 있다시피 이 투자 상품도 본인의 그 상황과 시드 그리고 뭐 전략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간밤에 타미 15짜리가 2% 가까이 빠졌는데요. 이 부분이 다르게 해석하면은 나스닥이 급락했었고 장투할 때 타미 7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타미당 7은 조금 더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시리즈로 연재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장기 투자 프로젝트인데 장기 투자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좋은 것들만 말씀드렸을 때 일반적으로는 직투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하실 때 채권과 공모주로 같이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채권을 직접 투자하는 거 5% 이상짜리 키움 캐피탈 같은 것들, 그리고 리츠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시면서 부동산 좋아하시면서 리츠 안 좋아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배당이 6% 7% 이상 나오는 것들 제 시리즈 보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보기에 제피의 조합입니다. 제피와 다른 것들의 조합인데 제피는 본인들만의 특수한 JP모건만의 특수한 상품의 설계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7%에서 10% 정도 배당이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상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직투만 하면 좋겠지만 약간 제피는 기술주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은 수익률에서 서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월 배당이 나오는 것들로 슈드나 아니면은 QQQ 같은 나스닥을 추가로 투자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좋겠지만 세금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투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22% 배당소로서는 15%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27.5%까지 올라가는 이 세금 때문에 이 절세 목적으로 국내에 상장된 미국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ISA이고요. 두 번째는 연금인데 연금은 600만 원까지 투자하시게 되면은 16.5% 세액공제 아니면 13.2% 금액이 좀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13.2%의 세액공제이다 보니까 600만 원을 1년 투자하시면은 거의 100만 원 가까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ISA 같은 경우에도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때문에 혜택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주면서 국내 상장된 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타미당 포트가 그 대안이다라는 부분인데 타미당은 생각보다 신경 쓸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포트도 워낙 다양하고 완벽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천만 원의 시드를 가지고 매년 3천만 원을 추가하는 형태, 매월 250만 원을 적립해서 3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불입하면 7년 동안에 연 10% 3천만 원의 시드로 7년 동안을 불이하게 되면은 1억 8천의 시드가 2억 9천만 원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8년을 더해서 4억 2천만 원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9억까지 늘어나면서 월 생활비가 710만 원입니다. 자, 물론 세금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약 30%, 30%를 제하게 되면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어떤 것도 아니고요. 연 배당률 10%입니다. 월로 불이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월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연 10% 수익을 목표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손해볼 때도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10% 가까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상품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타이거 그 배당 시리즈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들 안정적인 배당금을 누구나 다 원하시겠지만 이 성향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은 나스닥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뒤늦게 후발주자로 카피해서 만든 상품인 에이스나 솔미당 같은 그런 시리즈들이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 타이거 시리즈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나온 3% 배당, 7% 배당, 10% 배당, 15% 배당, 그리고 기본 타미당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들로 인해서 미래에셋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 포트폴리오를 원하시는 대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카피는 왠지 별로예요. 지금 나스닥 하면서 15%짜리 나와가지고 뭐 수익을 갑자기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너무 혹하시지 말고 미래에셋에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 배당 나오는 커버드 콜 시리즈는 뭐 기초적인 거는 오늘은 살짝 넘어갈게요. 근데 주식의 상승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자, 기본적으로 배당과 매매 차익도 중요하고요. 채권인 경우에는 이자하고 매매 차익이 중요하고요. 자, 커버드 콜의 경우에는 우리 타미당 시리즈의 근간이 되는 커버드 콜의 시리즈는 옵션 이 프리미엄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게 1번이니까 1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배당 수익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는 이 배당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피는 압도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피는 압도적으로 커버드 콜 시장에서 거의 제패하다시피 하고 있는 제피입니다. 순자산도 많고요. 배당도 7% 지금 4년 동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맥스로는 12%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최근에는 나스닥 지수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피에 약간은 수익률에 부침이 있었지만 그래도 7% 이상 나온다는 것은 일단 이들만의 특별한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건데, 제피는 따로 인덱스도 추정하지 않고 옵션의 매도도 시중에 나와 있는 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만의 따로 장외시장에서 매매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피는 따라 할래야 따라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잽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스닥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급등하는 그런 특징은 있어요. 그렇지만 급락하는 특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급락하는 시장까지는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잽큐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QILD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기본으로 근간되어 있는 커버드 콜은 나스닥 지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급등 급락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에 상장된 거 그리고 국내 상장된 거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ETF 형태이고 얘도 기본적인 ETF 형태인데 오늘 말씀드릴 것들이 바로 이 타이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저 보시면요 1.5% 올랐고요. 얘는 2% 빠졌습니다. 자, 얘는 나스닥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자산 타이거 시리즈고요. 15% 배당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을 비중을 줄이고 옵션 비중을 늘렸고 배당을 많이 수취하는 그런 구조이고, 얘는 기본적으로 슈드라는 안정적인 미국 주식을 바탕으로 7% 정도의 프리미엄을 얻는 비교적 중간 정도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ETF입니다. 자, 15%를 얻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의 혁신성장, 당연히 좋을 때는 혁신적인 성장이지만 급락했을 때는 결국에는 한계인가 라는 기사를 볼 수 있겠죠. 연 15%의 배당을 더하는 형태인데 획기적으로 낮춘 옵션 비중이라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비중이 40%가 넘어요. 그렇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얘는 10% 비중밖에 안 한다라고 하지만 얘는 40% 비중이긴 하지만 월배당이에요. 월배당이란다. 월 만기입니다. 옵션이 만기가 있거든요. 옵션 만기 동안에 요 사이에 들어오느냐 꽝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프리미엄이 달라지게 되는데, 얘는 월 만기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환되는 확률도 높아요. 약간 부침이 있겠지만 얘들만의 어떤 그 특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정적이다 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나스닥은 보세요. 물론 1 만기이기 때문에 여기 얘는 비중을 10%로 줄이고서도 배당을 더 많이 받는 이유가 만기가 매일매일 만기예요. 만기가 매일매일 만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나스닥에 대한 옵션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스닥에 대한 이 옵션 매도 프리미엄도 되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싼 옵션이라고 해도 나스닥은 급등을 해버리면 2, 3%씩 막 올라버리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콜옵션의 그 행사 가격이 올라가면서 행사될 가능성도 큽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미엄도 비싸다라는 거고, 월 만기가 아닌 일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막 이게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중을 낮춤으로 인해서 일 프리미엄을 얻는 거고 나스닥에 대한 매도 프리미엄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렵게 설명했지만 얘는 안전하고요. 얘는 급등한 종목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급등하면은 대박인 거고요. 둘 다 급락하면 쪽박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2% 빠지는 게 이게 지금 오늘 하루 만에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캡처한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순식간에 가격이 많이 밀렸습니다. 200원 정도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NAV가 10,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약간은 이제 적색 경보가 발령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변동성이 큰 것들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 7%짜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피같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식이 움직이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당도 7%에서 12%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5%만 이상 되면은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피가 가장 좋은 전략이지만 배당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에버리지, 맥스, 민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10%, 9%, 7%, 12, 11, 8, 8, 6, 5 이 정도 사이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주식을 너무나 짧게 쪼개놨기 때문에 주식의 상승이나 하락은 크게 없어요. 앞서 보셨던 이 차트처럼요, 주식의 변동이 별로 없지만 커버드 콜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이렇게 주는 형태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이 제피의 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나스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뭔가 서운한 그 가격 차익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월로 나오는 이 제피의 그 메인 배당을 바탕으로 슈드나 장기 투자나 QQQ의 그 시세 차익을 목표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QQQ는 비중을 많이 실지 않아도 변동성이 워낙 크고 테크놀로지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에서는 제피로 가시면서 요 QQQ랑 슈드를 추천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슈드는 왜 안정적인데 투자하느냐? 얘는 배당이 기본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빨리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슈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울며 겨자 먹기로 타미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그냥 직투를 하시게 되면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가격 차익에 대한 거, 세금의 배당에 대한 거 다 떼고 나면은요, 세후 8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4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1억 정도의 한도가 되어 있는 ISA를 투자하실 경우에는 9,600만 원에 대해서 분리과세 9.9만 냅니다. 그러다 보니 종합소득세 1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사이에 35% 세금이거든요. 자, 근데 9.9%입니다. 그래서 세후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타미당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 절세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타미당을 하셔야 되고, 연금 기준으로 1억 투자 시 600만 원에 16.5%,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신 분은 16.5%, 이상이신 분은 13.2%입니다. 그래서 약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세액공제로 연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타미당의 포트이고요. 얘는 이제 그 슈드의 포트이고, 얘는 타미당 7의 포트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보시면 이제 홈디포가 올라왔고요. 암젠, 블랙록 조금의 시기 차이는 있겠지만 포트가 약간씩은 바뀌었습니다. 자, 원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가장 높은 곳에 있었는데 비중이 차이가 조금 생겼어요. 자, 이해하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들 타미 7 11% 올랐고요. 타미 그냥 기본 타미 옵션이 없는 기본 타미 18%, 타미 3은 어중간한 포지션이라서 좀 크게 추천을 안 드리고 있는데 14%입니다. 약 3%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초 뭐 장기 수익률 보시면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얘는 빠질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또 순식간에 빠질 거예요. 지금은 그런 장이 안 오고 계속해서 무상향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설정일 이후에 나스닥이 급등하는 차트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부침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빠질 때가 올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커버드 콜, 지금은 약간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 동의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부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였고요. 그다음에 이 테크들 들어간 거 있잖아요. 지금 솔미당이 뭐 솔미 15니 뭐 타미 10이니 뭐 에이스 15%니 이런 것들은요, 요 흐름, 이런 흐름에 편성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타미는 보시게 되면 4%, 2%, 4%, 아니, 4% 안정적인 종목들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주식이 별로 안 움직이고 거의 옵션 프리미엄 수익으로 다 그 상쇄가 되는 부분인데, 얘는 옵션 프리미엄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이럴 거면 그냥 나스닥을 하시죠. 얘는 옵션 프리미엄으로 10%, 15% 먹었더라도 이런 주식들을 한번 무너지면은 나스닥 2, 3%씩 빠지는 거 여러분들 금방 옵니다. 또 그렇게 빠질 때는 한 번에 다 토해낼 수가 있어요. 물론 본인이 투자의 그 타이밍과 감이 매우 좋아서 잘 이 양빵으로 잘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타미 7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타미 그 7%가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배당이 7%가 넘어가는 10, 15% 이런 것들은 자, 옵션의 전략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주식이 기본이긴 해요. 그래서 슈드 기본은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들만 흐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크들 들어가는 그런 종목과는 다르고, 제피의 이 종목 유니버스는 지들만의 특별한 전략으로 2% 이내를 잘 쪼개가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옵션 포지션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옵션 비중이 많고 적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요 조건이 맞으면은 제일 유리한 시장입니다. 콜옵션 매도한테. 상승이 너무 많이 되면 안 좋고요. 변동성이 너무 크면은 프리미엄이 많은 건 좋겠지만, 또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는 상태로 행사가 돼버리면
10에 살 권리를 만약에 100까지 올라와 버렸다. 그러면 90을 물어줘야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면 안 좋아요. 그냥 꾸준히 가는 게 좋습니다. 고배당주는 기본적으로 메리트가 있고요. 시장이 하락하거나 횡보하면은 콜옵션 프리미엄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좋고요. 높은 옵션 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 좋습니다만 너무 많이 움직이면은 좋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제피나 슈드나 이런 것들이 기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QQ는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고, 시장이 좀 혼란스럽긴 해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QQQ를 안 하는 건 조금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있잖아요. 다우랑 나스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P도 많이 올랐네요. 코스닥은 좋지 않았고 코스피도 7%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어떤 시장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너무 QQQ에 몰빵하는 것 말고 이렇게 슈드나 타미당 시리즈를 좀 보자라는 건데, 슈드랑 타미당 기본 시리즈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공유합니다. 안정적인 것들로. 그다음에 NAV가 1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조금씩 주의보 발령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홈디포랑 암젠, 그다음에 블랙락을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얘네들이 가장 안정적인 포트 그리고 슈드의 가장 핵심적인 포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홈디포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암젠 그리고 여기 블랙락인데, 자, 기본적으로 홈디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배당이 여기 2.5% 나오고요. 여기는 암젠 같은 경우 2.7, 그 다음에 얘 블랙록은 2.46 정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 배당 나오면서 꾸준하게 배당이 증가하는 형태인데, 홈디포는 그 DIY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그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설치해주고 이런 것들 잘 없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DIY 시장에서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금리 낮아지면은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 늘어나겠죠. 그래서 리츠 관련된 배당주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암젠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약회사들이 경기에 상관없이 배당을 꾸준하게 줍니다. 경기에 따라서 뭐 병원에 안 가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부족하다 없다 보니까 암젠은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이고, 블랙락은 뭐 그 자산운용사에서 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자산운용사이다 보니까 시장이 뭐 움직이고 뭐 이렇게 ETF 시장이 커지고 이러면은 무조건 좋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로도 개별 종목들도 투자하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배당 받으면서 이렇게 또 조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타미 7, 타미 3, 뭐 타미 뭐 테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시장 자체는 뭐 어떤 게 나쁘다 좋다 하기 조금 애매해요. 근데 시장이 좀 부침이 있고 변동이 심해진다라고 한다면은 타미7이 좀 빛을 발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오늘 앞서 보셨던 2% 빠지고 1% 오르고 이런 시장의 흐름 자체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같이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